정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 강의가 저희 라이브 손진수 900제 금요일 오전 9시에 했던 라이브 손진수 900제 특강 이후로 거의 한 달 만에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한 달 동안 꿀 빨았냐? 한 달 동안 전혀 꿀 빨지 않았습니다. GTF 영어 시험 그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고 교재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GTF 문법부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서 절대로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류를 찾기 위해서 베타 버전으로 모든 강의를 유튜브에 무료로 올립니다. 내가 얼마나 그 과정을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제 자신한테 부끄러워하고 싶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김희주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GTF 0강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TF는 제가 문법 강의를 하기 전에 이제 어떤 식으로 GTF를 공부해야 되는지, 혹은 GTF 문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탑뷰잉, 그죠? 조금 이제 멀리서 내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TF 0강입니다. 챕터 0, 그죠? GTF 한눈에 바라보기라고 해서 GTF 문법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되냐, 100점을 맞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다가가야 됩니다. GTF는 뭐 나는 50점만 맞을 거야, 뭐 문법 반만 맞을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GTF는 충분히 누구나 다 100점을 맞을 수가 있는 그런 영역이고, 무조건 목표 점수는 100점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듣기가 어려우신 분들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충분히 연습 조금만 하시면 누구든지 100점을 맞을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정해져 있어요. 나오는 게 9가지에서의 카테고리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정법 같은 거 보면은 우리 일반적인 경찰이나 일반적인 구급 같은 경우는 뭐 if 가정법 아시죠? 근데 그걸 제외하고 뭐 as if, 뭐 그다음에 뭐 I wish 가정법, 뭐 should 가정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GTF는 그런 게 안 나와요. 뭐밖에 안 나와? 그냥 if 가정법밖에 안 나와. 딱 보면은 딱 나올 수 있는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GTF이기 때문에 목표는 우선 100점을 목표로 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GTF는 그리고 타입 A랑 타입 B로 나눌 수가 있어요. 타입 A랑 타입 B는 뭐냐? 이러한 목차들 중에서, 그죠? 타입 A는 해석을 무조건 해야 되는 문제는 이제 이 1부터 9단원 중에서 1, 2, 5, 6, 7, 9단원이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1단원, 2단원, 그 다음에 5단원, 6단원, 그 다음에 7단원, 9단원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GTF 문법이 쉽다는 이유는 타입 B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해석을 하지 않아도 그냥 형태만 보고도 풀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1, 3, 4, 5, 6, 8단원입니다. 1, 3, 4, 5, 6, 8단원이 해석을 결코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문법은 100점을 목표로 하시면은 목표를 하지 않으면은 이 강의를 볼 필요도 없고 GTF를 시험을 준비할 필요도 없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세게 말하자면 무조건 문법은 100점을 맞으셔야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꼭이에요. 문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눴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면서 내 스스로 이거는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지를 알 수 있을 만큼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면은 여러분들이 타입 A, B인지를 너무 확실하게 알고, 그러면은 굉장히 빨리 대처를 할 수가 있고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중요한데, 문법을 100점을 목표로 하지만 100점이 항상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웬만하면 다 타입 A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타입 A는 뭐였죠? 해석을 해야 하는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100점을 목표로 하는 자 해석 공부도 게을리하지 말 것이라는 게 세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네 번째 유의사항입니다. 자, 여러분들 물론 문법은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난이도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법 100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해석도 절대로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타입 A랑 B랑 나눠 봤는데 아까 이렇게 보면 좀 어렵잖아요.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그죠? 자, 1단원은 근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1단원에 1단원 겹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5단원도 타입 A, B 둘 다 되고 6단원도 타입 A, B 둘 다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두 개 다 공존하는 단원이 이 세 가지 단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하셨죠?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A와 B 둘 다 타입 A, B 둘 다 포함하는 거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조동사는 녹색으로 표시를 했고 타입 B만 되는 경우는 하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동사의 CJ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해석을 안 해도 풀 수가 있습니다. 조동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조동사 should에 넣는 문제는 절대로 해석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냥 공식처럼 보고 답을 찍는 게 이득입니다. 가정법 역시 해석을 절대 안 해도 돼요. 그냥 공식만 외우면 풀립니다. 동명사는 해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고 투부정사도 해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자, 연결어는 무조건 해석을 해야만 해요. 이거는 해석이 안 되면 풀 수가 없어요. 뭐 however 넣는다든지 in contrast to 뭐 for example 이런 거 넣는 거 있잖아. 이런 거는 무조건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은근히 많이 틀려. 조동사랑 연결어에서 많이 틀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 해석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관계사는 타입 B. 절대 해석을 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고 복합 관계되면서도 타입 B. 절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풀어도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GTF 문법이 쉽냐면 이런 타입 B 있죠. 타입 B 문제들이 나오는데 거의 이 3, 4, 8, 9단원 합쳐서 한 50% 정도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50%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해석을 하지 않아도 풀리는 문제들이 공식만 알면 풀리는 문제들이 3, 4, 8, 9단원 즉 50% 정도가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법이 쉽다는 얘기고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 2단원하고 7단원 타입 A 형태의 문제들은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해석을 꼭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 오버뷰잉 해보면 탑뷰잉 해보면은 이 9개의 단원에서 타입 A, B로 나눠진다. 여러분들 꼭 좀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은 100점이에요, 무조건. 그죠? 자, 그러면은 동사의 시제부터 볼 건데 오버뷰잉의 탑뷰잉이에요. 자세하게 보는 거 아닙니다. 타입 A랑 B 둘 다 되는 거죠. 즉 해석을 해야지 풀리는 문제가 있고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정답과 관련된 시간 표현, 부사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해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 now라든지 currently, right now 나오면 현재 진행형 쓰면 되고 ever since 현재 완료 진행, since 과거 이런 거 나와도 현재 완료 진행을 쓰면 되는 거고 tomorrow, someday, next 시간 표현, start 미래 시점 나오면은 미래 진행을 쓰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뭔가 공식화된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는 타입이 있다. 시제에서 라는 게 이제 이런 부사 같은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채셨겠지만은 뒤에 시제는 총 12시제가 있거든요. 영어에서는 존재하는데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12시제 당연히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이 12시제가 있는데 영어 GTELF 문법에서 나오는 것은 아까 봤지만 6개 시제밖에 나오지 않아요. 즉 여기서 그죠?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 과거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 12가지 중에서 복합 시제로 6가지밖에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6가지 정도만 자세히 살펴보면 됩니다. GTF 문법 수업에서는요, 시험에서는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6가지 시제를 따지는 것들은 다시 말하지만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 시제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답을 찾는 답을 이렇게 무조건 어떤 해석을 하지 않아도 풀린다는 게 아니고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조금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시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GTF 문제, 문법 문제 중에서 시제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길 당부드리고요. 해석을 꼭 해봐야 된다. 자, 두 번째 단원에서는 조동사인데 조동사도 시험에 나오는데요. 조동사는 무조건 타입 A죠. 무조건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문맥에 따라서 이게 할 수 있다인지 뭐일지도 모른다인지 해야만 한다인지 할 것이다 할 작정이다인지 여러분들이 앞뒤 문맥을 판단하셔서 답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조동사가 오히려 어려울 수가 있다. 구문을 해석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두 번째 단원에 제가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죠? 우리 챕터 3는 조동사 should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타입 B, 절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문제. 이거 뭐냐? 뭐 주장, 뭐 명령, 제안, 뭐 요구 이런 동사가 나오면은 그 대절, 종속절 뒤에는 무조건 should가 생략이 됐다고 치고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된다. should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무조건 동사 원형을 찾아야 되는 거고 시험에서는 동사 원형을 답으로 고르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 쉬운 문제,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도 되고 뒤에도 necessary, compulsory, important, essential 이런 것들 필수적이다,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의 주절에 형용사가 나와도 대절 뒤에 should가 생략이 돼서 동사 원형을 찍어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조동사 should 3단원이고 절대로 해석을 하지 않고 풀어야 하는 문제고 5초, 4초, 아니다 3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3단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4단원들 가정법 타입 B 해석을 절대 하지 않고 풀어야 되는 문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 wish 가정법이나 as if 가정법 안 나와. 갖다 버려. 그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니야. GTF는. 무조건 뭐예요? if 가정법만 나오고 if 가정법은 가정법, 현재, 과거, 과거 완료 밖에 안 나와. 호남 가정법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안 나와. GTF는 무조건 가정법 과거냐, 가정법 과거 완료냐만 나오기 때문에 if절이 주저하는 동사의 시제, 동사의 과거가 나온다든지, had PP 형태만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주절에는 would be, would have PP 나온다든지, 이것만 맞춰주면 된다. 이것도 뒤에 자세히 볼 거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다. 그래서 타입 B로 나오는 게 네 번째 챕터입니다. 자, 다섯 번째 챕터는 동명사 챕터인데요. 동명사는 해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해석을 하지 않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해석을 하지 않는 문제가 이런 거죠. finish 다음에 ing, enjoy 다음에 ing 형태, recommend는 ing, consider ing, postpone ing, approve ing, involve ing, overcome ing를 취한다. 이런 것들은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근데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그죠? 이것도 이제 해석을 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가 예를 들어서 그죠? 동명사 같은 경우는 ing가 목적어로 취할 수도 있지만 having pp를 목적어로 취할 수도 있어요. 이거의 차이는 시제입니다. 시제고 ing는 주절과 동시제이기 때문에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having pp는 뭐뭐 했었던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동사의 시제와 동일시 해석을 해준다. 모르시는 분은 이따가 다 배울 거예요. 오늘은 샤워 느낌, 알겠죠? 본동사 시제보다 한 시제 앞선 시제는 having pp로 써준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따지려면 조금 해석을 해서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동명사의 태도 마찬가지예요. 태는 능동이든지 수동이든지 두 개가 있는데 동명사 다음에 ing는 능동으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동명사 다음에 being pp가 나오면 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문맥상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쓰임은 주체어와 관계가 능동일 때, 주체어의 관계가 수동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가 6번째 챕터에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해석을 하지 않아도 풀리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는 이런 거. be able 투부정사, be scheduled 투부정사, decide 투부정사.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거 다음에 ing가 아니고 투부정사만 찍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J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투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인지 to 다음에 have pp인지에 따라서 투부정사는 뭐뭐 했던 것, to have 뭐뭐 했었던 것, 본동사의 시제와 동일하고 본동사의 시제보다 한 시제 과거다. 이런 것들은 해석을 좀 해봐야 된다. 자, 마찬가지로 태도 있죠. to 부정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오면 뭐뭐 했던 것, to bp는 뭐뭐 되었던 것. 즉 관계가 능동, 관계가 수동 그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즉 to 부정사도 해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알 필요 없는 문제도 있다.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들이 있다. 타입 A, B 둘 다 되는 거다. 또 to 부정사 나올 수 있는 문제가 가주어 it이 나오면 뒤에는 무조건 to 부정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되는 문제. 이것도 해석을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주어가 it이 나왔어. 뒤에 진주어가 ing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두어가 이상한 pp 형태가 나왔다. 그럼 고르면 안 되는 거고 to 부정사를 골라야 되는 거. 혹은 투투 용법도 여러분들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라고 쓰이면은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6번째 단원에서 배우게 될 to 부정사입니다. 자, 7번째 연결어도 무조건 타입 A니까 무조건 해석을 해봐야 돼요. 제가 아까 말했죠. 조동사랑 연결해서 은근히 많이 틀린다. 왜냐면 이거는 공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문맥을 해석을 해봐야 된다. In fact, however, in the contrast, on the contrary, nonetheless 다 대조의 의미가 나타날 때 쓰는 거고요. soon, 시간, therefore, finally, 결과, moreover, 점점 더, 더욱이, 추가, 첨가. For instance, 예시, namely, 요약해서 비교, likewise, 뭐와 마찬가지로는 앞뒤랑 비교죠. 원인, 이유는 because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문맥을 해석을 하자. 자, 8단원은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관계사가 나오는데 관계사도 타입 B입니다.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거가 힌트로 우리가 찾아야 되냐? 격이 있냐 없냐로 먼저 힌트를 찾아요. 격이 있다는 얘기는 주격이냐 목적격이냐라는 얘기죠. 즉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얘기고 격이 없는 것들은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또 뭐가 될 수 있냐면은 앞에 선행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사람일 경우에는 선행사가 사람, 사물, 위치는 사물 이런 걸로도 이제 힌트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자세한 거는 뒤에 정말 자세하게 배울 거고 지금은 크게 볼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계사가 나오면은 격이 있냐 혹은 선행사가 무엇이냐 라는 거를 따라서 힌트로 답을 고를 수가 있고 절대로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9번째, 9번째 챕터 9은 복합관계 대명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입 B입니다. 해석을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whatever 같은 거 나올 경우에는 뒤에는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however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당연히 답을 찍어야 되거든요. 해석을 하지 않아도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원부터 9단원까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오늘은 간단하게 맛보기로 봤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정말로 자세하게 시제부터 시험에 나올 법한 것들만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고 제가 아까 말했죠? 제가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해도 됩니다. 슈테프는 당부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그죠? 오늘 이것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죠? 동사의 시제 문제, 조동사, 슈드, 가정법, 동명사, 투부정사, 연결어, 관계사, 복합관계사. 어떤 것은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어떤 것들은 해석이 필요한지, 그죠? 어떤 것들은 해석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제부터 자세하게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답표 공무원영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